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증권, 토마토 전문가 김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2주차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매매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방송 모니터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제가 좀 보완을 해서 오늘 조금 보시기에 좀 편하게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제가 준비한 그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주도주가 없는 시장, 그래서 저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지금 2주차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정 매매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거 정리를 제가 했고요. 그래서 보통 근데 일정주라는 건 제가 주말에 제가 정리를 좀 합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왜냐하면 토요일에 정부 일정이 나옵니다. 뭐 산업부, 여러 가지 뭐 기재부부터 해서 그다음에 총리의 일정까지도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게 토요일 날 그리고 이제 일요일 오전까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다 정리를 제가 해서 관련주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일정 이런 것들을 제가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뽑는지 그런 것도 제가 다 뒤에다 정리해 놨으니까 그런 거 좀 보시는데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 정부 일정이라는 게 주말에 나오기 때문에 요즘 많은 분들이 정부 일정이나 이런 것도 일정들을 많이 보십니다. 뭐 텔레그램이나 SNS에서 많이 지금 나오죠. 그래서 그분들이 일요일에 보시고 월요일부터 그냥 공략을 하십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제가 준비한 것들이 막 급등이 나와요. 막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어떤 일정인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금 또 거의 장이 지금 2시니까 좀 거의 오후장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도 좀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바로 공략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좀 차후에 좀 제가 좀 수정을 좀 할 텐데 좀 보완을 할 텐데 그래서 좀 진짜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제가 뭐 들어가기에 앞서서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주라는 게 아무래도 뭐 시장이 좀 좋으면 잘 먹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외인하고 기관 수급을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빼고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의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의 코스피, 코스닥, 매매 동향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 보시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외국인이 12월 8일부터 지속적으로 매수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조금 들어오고 있죠, 요즘에 외국인이. 예. 그리고 기관은 조금 매도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한번 장을 보니까요. 오늘은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조금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HTS에 띄웠는데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조금 코스닥, 코스피 모두 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조금 매수하고 있네요. 근데 뭐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 물량 정도는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연속 순매수에 비하면 뭐 이 정도는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일정주를 하기 위해서는 좀 장이 조금 좋거나 아니면은 좀 횡보라도 해주면 좀 잘 어떤 재료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잘 먹히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 동향을 좀 제가 봤고요. 그러니까 12월 한 달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네. 오늘은 조금, 주춤한 그런 모습인데, 조금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코스피랑 코스닥 제가 차트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 라인에 좀 선을 좀 그어 봤는데요. 일정주 하면서도 좀 중요한 것은 차트를 조금 볼 줄 알면 도움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일정 매매란 게 어떻게 보면 단기 스윙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주일 내지는 한 달 안에 스윙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진입 타점 같은 거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트도 좀 제가 좀 보는데요. 우선은 제가 지수 차트 코스피를 보시면 지금 어떤 제가 보는 저항 정도
저는 지지저항을 봅니다. 지지저항을 보는데 저항선이 조금 위에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상승해 줬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은 좀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뭐 이런 근데 차트 추세라는 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의 그냥 매수 동향을 좀 보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외국인의 어떤 순매수 추이라는 것이 지속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라리 보는 것이 낫지 어떤 차트를 보시고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뭐 이런 속단하기보다는 어떤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12월 중에서 매수 주체가 외인이기 때문에 외인의 어떤 동향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데 특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환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1350원대에서 1300원 초반으로 내려왔는데 환율이 지속적으로 1300원 초반 내지는 1200원대까지 내려와주면 외국인이 지속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그렇게 보시고 뭐 중기적으로 스탠스를 자세를 좀 입장을 좀 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그린 요 선, 이 정도 선이 제가 2565선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선을 좀 강하게 돌파해주면 그 다음 윗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뭐 제가 지금 선을 두 개를 그었는데 그 제일 윗선까지 뭐 지금 우선 보실 건 없고요. 지금 지금 바로 위에 있는 그 선, 지금 862선 정도인데요. 이 정도 선도 코스닥이 좀 강하게 뚫어준다면 그 윗선까지 지속해서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차트적인 거는 뭐 이 정도라는 것만 좀 아시고 그냥 환율 정도 지속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뭐 장기적으로 저는 지속적으로 1200원대까지 뭐 계속 내려오지 않을까, 1200원 중반대까지. 왜냐하면 저희가 수출이 제일 중요하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근데 수출이 계속 좋습니다. 반도체가 좀 좋지 않았는데 낸드도 지금 결국 드디어 이제 가격이 반등하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가 저희가 주력인데 메모리 반도체 D램도 지금 10월부터 지금 바닥을 찍고 이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D램 고전 가격이요. 그래서 뭐 지금 수출도 괜찮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표도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굳이 뭐 아래를 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돌발적인 어떤 악재도 있습니다. 그런 악재는 저희가 어떻게 지금 뭐 바로 준비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를 보시고 일정 매물도 통하겠다. 뭐 그 정도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차트를 제가 좀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이제 미국에 이제 일정이 좀 있습니다. 22일 PC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이제 발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뭐 저희 물가 지표 가지고 뭐 상당히 뭐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올해 내내 CPI하고 PPI 뭐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여기에 뭐 PC 물가지수까지. 근데 뭐 저희가 뭐 여기에뿐만 아니라 무슨 뭐 주간 실업 수당 청구까지 그거 뭐 매 주마다 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뭐 물가 지표에 대해서 이제 시장도 뭐 크게 뭐 관여하지 않는 그런 어떤 느낌이죠. 뭐 저번에 뭐 지난주인가요? CPI가 발표돼도 어떤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물가란 것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세이기 때문에 뭐 그게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연준 파월 의장이 지난번 FOMC 그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리 PC 물가를 뭐 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2%대 전망, 2% 찍을 거라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잘하면 이 연준의 이 물가 목표치 2%대도 잘하면 나올 수 있다. 네, 뭐 그런 어떤 기대감은 시장에 좀 있긴 합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가 지표라는 것이 뭐 크게 지금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경기 침체를 조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어떤 경제 지표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뭐 실업률이라든가요. 그래서 PC 발표가 있긴 한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저는 뭐 우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 밑에
어떤 기사 내용을 조금 적어 놓고 그리고 제 뭐 관련 어떤 생각을 적어 놓는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주말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주가에 영향을 끼칠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지수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발표 일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제 일정 매매 팁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일정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종목 선정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전문가 활동을 이제 이 토마토를 사게 될 텐데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자세한 그런 내용들은 뭐 다른 추가적인 어떤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이 토마토 어떤 활동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시간 어떤 제한이 있으니까 좀 개략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추세가 좋아야 됩니다. 일정주가. 뭐 일정이 있다고 뭐 관련주가 뭐 전부 다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세가 좋은 거를 좀 선정을 좀 해야 됩니다. 추세라는 것은 좀 우상향 추세라는 거죠. 아니면은 못해도 좀 횡보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인 우하향 추세라든가 뭐 동전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좀 걸러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어떤 재무에서 좀 재무 어떤 위험 이런 거 재무 안정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약하죠.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도 힘들고 만약에 일정주라고 해서 샀는데 대응을 하지 못해서 매도를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경우에 만약에 잘못해서 그냥 강제 스윙을 하게 됐는데 뭐 이것이 뭐 재무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뭐 상장 폐지를 당하거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일정주여도 좀 재무적으로 좀 우량하거나 아니면은 뭐 수급주, 예를 들어서 뭐 기관이나 외인 여러 가지 매수 주체들이 빵빵한 뭐 그런 조금 우량주 같은 것들을 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추세가 좋은 종목을 제가 여기 적어놨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겹테마 종목을 선정하셔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네트가 아니라 웰크론이었다. 네, 웰크론이었죠. 예, 웰크론도 제가 방산주로 인포색 거기에 분류가 되어 있지만 물론 그 폐렴 이슈로 제가 봤다고 했었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테마가 방산이랑 뭐 폐렴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 조금 안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뭐 제가 본 어떤 일정으로 가지 않고 어떤 다른 이슈로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종목 선정 팁을 제가 적어 드렸고요. 제가 지난주 소개해 드렸던 종목이 총 4개였습니다. 그 주에 총. 근데 제가 좀 미숙해서 그 주 종목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뭐 그 전에 뭐 한네트라든가 웰크론 같은 좀 이미 간 종목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그 주에 좀 보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 제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어요, 많이. 그래서 짧게나마 이렇게 4종목 정도 스쳐갔는데 로봇 쪽은 좀 얘기를 좀 많이 강하게 좀 드렸고 그 종목들을 보셨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 제가 수요일에 일정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요거 산업부의 이제 장관 일정이죠. 산업공급망 전략회의. 여기 포스코 퓨처엠에 직접 이제 장관이 방문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폐배터리, 예, 뭐 배터리 뭐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산업 행태 육성 뭐 이런 보도, 그것은 뭐 그 다음 날인 13일 석가루로 이제 보도될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뭐 폐배터리 관련주 뭐 세비캠 성일액 적어놨고 리튬 관련주 적어놨고 2차전지 적어놨는데 제가 요게 적어놓은 것들이 좀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뭔지 아시나요? 비밀이 어떤 거냐면 제가 주말에 요 주간 일정을 정리하면서 2000여 개의 차트를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안경을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다 차트순 배열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차트순 배열. 그래서, 네. 아주 강하게 되게 확대해서 보여주시는데요. 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갔죠. 이게 지난주에 갔습니다. 이번 주에도 좀 움직이는 것 같던데, 뭐 세비캠, 성일라이트 이런 것들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 예, 맨 앞에 있죠. 네. 제가 좀 외부 활동을 합니다. 뭐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분들 다 아십니다. 제가 말하는 것들이
차트순 배열이고 제가 말한 것이 맨 앞에 있는 거 그런 것들 보는구나. 그런 것들 탑픽으로 뽑는구나. 물론 이제 그 위에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과 세비캠을 요거 그 제목 그 맨 위에다가 좀 제가 적어놨긴 했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이렇게 제가 종목을 이거 어떻게 뽑는지 강한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뽑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또 아침에도 이슈플로우 합니다. 11시에. 이런 거 얘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말한 뭐 퀄리타스 반도체도 오늘 많이 갔고요. 예. 그리고 IT센 같은 것도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뭐 강하게 가고 흥하해운도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인이지만 많이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11시 광고 이슈플로우도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런 거 자세히 보시면 이제 분명히 도움 되십니다. 예,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이번 주 지난주 수요 일정 포스코 퓨처엠이랑 세비캠을 제가 적어 드렸습니다. 예, 관련 일정으로 탑픽으로 뽑아 봤고요. 예,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여기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제가 그 다음 차트 보시면 네. 포스코 퓨처엠을 제가 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죠. 이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요. 네. 방송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 저는 요걸 언제 제가 정리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요게 일요일날 정리한 겁니다. 제가 그 전주 일요일, 그 전주 일요일이니까 월요일부터 샀으면 이미 좀 수익권입니다. 벌써부터. 이게 일정주의 매력입니다. 신기하죠? 네. 물론 제가 포스코엠 퓨처엠을 제가 뽑은 이유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그 이슈도 있었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이제 에코프로 BM부터 해갖고 좀 움직임이 있었던 거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그 어떤 뭐 찌라시도 막 돌았죠. 저희 주식하는 분들 보시면.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좀 수급이 좀 양호하고 좀 바닥에서 다시 이제 고개를 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양도세 때문에 이제 개인들의 어떤 회피 물량이 좀 나오고 좀 그래서 안 좋았는데 정부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풀어주나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쪽을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딱 일정도 정부 일정도 딱 포스코 퓨처엠에 장관이 방문을 하고 거기서 이제 폐배터리 얘기도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이거다 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또 포스코 퓨처엠을 방문하기 때문에 뭐 저도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대장주 에코프로도 보긴 보나 포스코 퓨처엠을 그냥 탑픽으로 뽑아 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물론 그 다음날 조금 하락이 좀 나오긴 했네요. 하지만 일정이 있는 그 주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이번 주도 이제 조금 더 움직이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충분히 시세를 단기적으로만 보셨어도 5% 이상 충분히 쉽게 시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내년 이제 실적도 이제 개선세가 이제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저희 잡주라고 하나요? 소형주, 재무가 안 좋은 그런 종목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냥 일정만 보고도 해보시면 어땠을까? 네,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비캠도 요거 띄워주셨는데요. 세비캠도 요 방송에 말한 날이 요 날입니다. 네, 요 파란색으로 제가 조금 잘 안 보이게 했는데요. 네. 예, 보이시죠? 네. 이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일요일날 정리했기 때문에 일요일 정리한 거 보고 월요일부터 사셨어도 이제 수익이 화요일 정도에 저희 월요일날 나오실 수 있으셨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다다음 날에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좀 미숙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점에서 고점 이렇게 해서 몇 프로 수익 이렇게 제가 과장하진 않았는데요. 네, 충분히 5% 이상은 수익이 쉽게 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 세비캠이 조금 움직임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세비캠, 물론 성일아이틱도 있는데 세비캠 정도가 추세가 제가 보는 어떤 차트 추세가 괜찮아서 요거를 탑픽으로 뽑았었습니다. 근데 요것도 어김없이 그 주 안에 시세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주라는 거는 이렇게 매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잘 골라야 되고 또 그리고 어떤 일정이 또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연습이 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가의 흐름도 좀 보실 줄 아셔야 되고 차트적인 어떤 추세도 좀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토마토에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세 좋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테마 같은 것들, 겹테마 종목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도세 완화 어떤 그런 겹테마 이슈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뽑는다라는 것,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이 종목들 두 종목 말고도 지난주에 또 이제 또 다른 로봇주 두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죠. 네. 이것들은 이제 어떤 유형에 해당됐냐면요. 그러니까 수급주가 좀 유리한 상황에는 그러니까 수급 좋은 종목을 우선적으로 선택해라. 요거. 그다음에 신규주가 강한 모멘텀을 보유했을 시에는 신규주에 선정해라.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요 기준으로 제가 뽑은 것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수급주라 그래서 기관이나 외인이 그냥 매수해 주는 그런 종목이 아주 강하게 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뭐 에코프로 머티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이번 주요. 뭐 지난주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런 수급주가 많이 가는 그런 장세에서는 수급주를 하셔야 됩니다. 뭐 시총이 작은 종목들보다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장세에 맞는 그런 종목들을 좀 사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도 정리를 좀 하면서 느낀 건데 어제 강한 시세가 나왔죠. 에코프로 머티, 그 다음에 LS 머티, 그 다음에 LS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어제 상당히 강했었는데 주말에 이렇게 2천여 개 차트를 보다 보면은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네. 정말 신규주 섹터가 강하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로봇 섹터가 강하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섹터 중에서 강한 섹터의 종목이 일정이 그 다음 주에 있다? 그러면 그런 일정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이긴 하나 그래도 살만할 수 있다? 근데 일정도 괜찮네? 이렇게 되면은 매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일정으로 화요일 날 소개해 드린 것이 요거 산업부 장관의 첨단 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 만도 넥스트에서 있었던 그런 일정인데요. 장관 참여 행사가 이렇게 좀 중요합니다. 산업부 장관 여러 가지 1차관, 2차관 일정도 있는데 산업부 장관 일정이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첨단 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해 갖고 이것이 뭐 하반기 첨단 로봇 산업 비전 1.0 해 갖고 이게 하반기에 발표가 된다 막 그랬는데 계속 미뤄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목요일 날 발표가 됐었고 저도 여러 그런 루트가 있습니다. 텔레그램도 저도 보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식 관련해서 SNS 같은 것들을 보는데, 거기들에서는 두산이 아니라, 이 로봇 산업 관련 첨단 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 이거에 대한 어떤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봤거든요. 지금 이제 안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가 좀 차트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차트적으로 조금 버티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어디에도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아니면 이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늦게 알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미리 이미 일요일 날 다 정리를 했고 월요일부터 저도 개인적으로 공략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은 로봇 관련주에 맨 앞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뒤에 이제 SPG 기타 등등을 제가 적어놨고요. 지능형 로봇도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 두 가지를 탑픽으로 적었습니다. 네. 그랬더니만 그 다음 한번 보시면요, 제가 요거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제가 화요일 날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 날 조금 떨어지긴 했네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날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네, 일정 날이네요. 그죠? 일정 있었던 날 강한 시세, 그리고 그 다음에도 움직임이 있었고요. 네. 근데 이것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수급주입니다. 아무래도 좀 시총이 조금 있다 보니까 수급이 되게 중요합니다. 즉 수급이라는 건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어떤 그런 큰 손들이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여기 제가 차트 옆에 띄워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홀딩할 수 있겠다. 이런 일정이 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일정주를 공략할 때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이슈 플로우에서도 제가 11시 방송에 이슈 플로우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도 내년 2월 MSCI 편입 이슈, 예,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CES에서 2024, CES가 1월 초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기서도 이제 로봇이 이제 공개가 되고, 로봇 관련해서도 이제 이슈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지수 편입 이슈랑, 그 다음에 CES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안정적으로, 네, 이때 조금, 뭐 자리도 그렇게 뭐 고점에서 좀 고점까지는 가지 않았고, 그래서 자리적으로도 괜찮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해보실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로봇주 섹터는 저는 아직까지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지수 편입 이슈도 계속 내년에도 있고, 그 다음에 CES도 있기 때문이고요. 네. 네, 그래서 우선은 일정주적으로 접근하셨다면 시세가 나오면 우선은 매도가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매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셨고요. 그리고 뭐 CES를 보시고 조금 이제 눌림에 접근하시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레인보우가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 거 제가 두산 로보틱스가 어떻게 보면은 뭐 상당한 시세를 뿜어줬습니다. 네. 제가 이 방송한 날 그 방송에서 이야기해드린 날이 요 파란색 동그라미고요. 그 다음 날에는 조금 이렇게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전혀 뭐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MSCI 지수 편입 이슈, 모건 스탠리 지수 2월 편입 이슈도 있고, 요즘에 그런 이제 지수 편입 이슈가 있으면은 좀 미리미리 움직입니다. 막 11월이나 12월부터 어떤 펀드 자금이 좀 사는 경향도 있고요. 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또 CES에서 직접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MS랑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한 그런 어떤 내용을 좀 발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까지도 괜찮다고 보는데, 오늘 고점을 찍고 좀 음봉을 좀 보이는 모습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너무 좀 강하게 좀 움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그리고 매출이 뭐 상당합니다. 이제 예상되는 매출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협동 로봇 쪽에서는 뭐 거의 대장이고요. 세계적으로 4위 안에 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좀 올랐고, 일정주로도 충분히 좋은 시세를 줬기 때문에 뭐 우선은 그렇게 일정주가 이렇게 크게 갈 수 있다라는 것, 네,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의 일정을 보고 들어가셨어도 그 다음에 뭐 1월이나 2월에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죠. 1월에는 CES, 2월에는 지수 편입.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자리에서 매수하시고,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에 또 이렇게 음봉이 나와도 충분히 좀 더 매수해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일정주라는 것이. 네. 그리고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펀더멘탈이 다 중요한 거 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뭐 실적도 중요한 거 모두 알고 있고요. 하지만 뭐 그런 것 말고도 뭐 이 주식 매매라는 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인기 아닙니까? 수급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몰리는 곳이 강하게 어떤 수급이 몰리는데, 그것이 뭐 갑자기 매출이 뭐 증가해서 뭐 갑자기 상승하나요? 그것이 어떤 그 섹터에 대한, 아니면 그 종목에 대한 어떤 관심도의 어떤 증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매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일정 매매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제가 말이 끊기면 안 되는데 자꾸 말이 끊기는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하여튼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 중에 하이라이트였다는 거, 예, 그렇게 강조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번 주 일정을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일정을 제가 이번 주 일정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일정적으로 뽑을 때 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 드릴게요. 이제, 어떤 일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일정이 해당 주에 있으면 그 이전의 이력이 되게 중요하겠죠. 예. 비슷한 어떤 아까 로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이 어떤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날 특징주라든가 그날의 어떤 상승 상위 30 그런 종목들의 어떤 로봇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일정으로 이 종목이 반응하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뭐 그걸 우리가 과거 이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거 이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제가
예시를 제가 좀 정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력도 좋긴 좋은데 그것이 지금 추세가 별로 좋지 않으면 저는 조금 걸러냅니다. 네. 굳이 추세가 안 좋은데 물론 뭐 이제 바닥권에서 뭐 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뒤에 좀 이따 이제 제사 이동통신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얘기를 드릴 건데요.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우선 그래서 저는 일정주를 뽑을 때 과거 비슷한 어떤 해당 뉴스로 움직임이 있었는지 이력을 보되 당장의 추세도 조금 괜찮은 것이 좋다. 예, 그거를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그 예시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이제 이번 주 이제 일정이 있습니다. 이제 모나미인데요. 모나미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필기구 회사이긴 한데 뭐 아시다시피 이게 뭐 그 일본 팬 때문인가요? 그죠? 일본 이제 반일 저희 운동 그런 테마주로 모나미나 뭐 신성통상 그다음에 뭐 TBH 글로벌인가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류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일 테마로 묶여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중에서 아시다시피 모나미가 시총도 조금 작긴 한데 관련주로 좀 많이 움직입니다. 여기 지금 차트 보시면요. 이 종목은 이 차트 추세가 뭐 상당합니다. 한 번 가면은 막 엄청나게 뭐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튀는 것도 많이 보이실 겁니다. 네. 그리고 요 제가 파란색 동그라미를 해놓은 부분이 이때 뉴스가 이날 뉴스인데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대응 예고.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강제징용 이제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때 아시다시피 뭐 저희가 민주당 쪽 정권이었고 이제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죠. 막 노제팬 운동도 되게 많이 있었고 뭐 그런 때였던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일본도 배상 판결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이제 일본하고 관계가 되게 안 좋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뉴스도 있었고 이날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그 이전에 그 앞에도 보시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죠. 그게 다 어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어떤 뉴스 그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어떤 그 기대감으로 계속 가다가 이제 일본의 어떤 대응 뉴스가 나오니까 강하게 이제 시세가 폭발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런 이력, 일본과의 특히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어떤 그 판결 관련한 이슈로 이렇게 강하게 갔었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이 이력 그리고 이때 이날이 이제 모나미가 대장이었습니다. 뭐 신성통상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모나미가 제일 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모나미를 본 거고요. 그럼 이번 주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1일입니다. 21일에 이제 일본은 강제동원 손해배상 이제 대법 선고입니다. 이제 최종 판결인데요. 여기 이제 제가 기사의 이제 내용을 제가 짧게 이제 요약을 해서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이게 최종 결론이 이제 9년 10개월 만에 계속 이제 미뤄지다가 이번에 내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법원에 계류된 지도 이제 5년여 만이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좀 질질 끌다가 이제 나오는 건데요. 지금 차트를 제가 그래서 제가 요거 캡처한 그 차트는 조금 제가 월요일에 만든 거기 때문에 월요일까지의 차트인데 차트는 되게 좋은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이게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살짝 기술적인 문제로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지 못하는데요. 모나미 차트가 지금 상당히 어떻습니까? 괜찮죠? 네, 여기 지금 큰 화면으로 좀 보시겠습니까? 예, 보이시죠? 그래서 네, 지금 네, 지금 이제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조금, 양봉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조금 음봉인가요? 그렇게 했었는데, 살짝 양봉 모습인데요. 네, 양봉 모습이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미 뭐 이 일정을 좀 알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조금 움직임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지난주부터 움직임이 좀 있으면은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네. 제가 남은 일정 가지고 어떤 걸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이제 모나미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강한 시세를 냈다가 꼬리를 달고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볼만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차트 추세도 좀 나쁘지 않고, 근데 바닥에서 조금 움직인 부분이 있어서 재료는 좀 어떤 뭐 아는 어떤 세력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차트적으로 조금은 그래도 해볼 만하다고. 근데 그리고 제가 또 어떤 거를 보냐면요. 여러 요즘에 뭐 그 주식 관련한 정보를 이렇게 퍼다 나르는 여러 가지 SNS나 뭐 텔레그램 방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일정을 다루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저는 제가 되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 노가다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손수 엄청나게 찾습니다. 이거를 이런 일정 같은 것들을 제가 정부 일정을 보는 어떤 그런 사이트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그런 월간 일정도 다 보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보는데 저만의 방법으로 되게 아주 힘들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으면은 저만 독점적으로 찾는 그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강제동원 손해배상 대법 선고 이거 관련해서는 아무도 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그래서 조금 모나미가 조금 중소형주이고 그리고 호가창도 조금 얇다고 하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접근에 조금 주의는 좀 하시되 이런 일정이 있다라는 걸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강력하고 남아있는 일정 중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좀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나미가 21일에 이런 강제 그 동원 손해배상 대법 판결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권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입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굳이 이렇게 나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만 보시면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모나미 21일 일정을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일정으로는 21일하고 22일 연이어 있는 일정입니다. 이제 폐배터리 쪽 일정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부처 쪽의 일정들이 좀 좋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랑 과학기술통신부,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 쪽도, 네, 기획재정부나 총리 일정 이런 것들이 좀 좋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떤 일정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뭐 22일 조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22일에 이제 조간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기관 4호 지정, 배터리 재사용 시장 확대 돕는다 이런 일정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배터리 재사용 시장 확대 뭐 이런 것 내용 좋지 않습니까? 제목이. 근데 이거 말고도 사용 후 배터리 전주기 표준화 본격 추진 이런 기사도 21일에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매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부처의 이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일정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주 차주 일정. 그리고 지금 우리 핫한 인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그 법무부 장관의 일정도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여러 매체, 제가 매체 이름을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매체들의 이제 웹사이트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이토마토에서 활동을 하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그런 내용을 편하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굳이 찾지 않으셔도. 네, 그래서 폐배터리 일정이 이렇게 있는데 지난주 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과 세비케미. 그래서 이번 주도 좀 일정이 나와서 조금 좀 애매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차트를 보니까 나름 괜찮습니다. 성일하이텍과 세비케미. 특히 성일하이텍이 세비캠보다는 이번 주 좀 차트적으로 좀 괜찮고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좀 저점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비캠하고 성일하이텍 정도를 좀 탑픽으로 뽑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차트를 좀 올려놨는데요. 이 차트가 지금 월요일 차트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도 제가 뭐 상당히 강합니다. 네, 제가 오늘 9시에도 제가 또 방송이 밤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멘텀 어떤 이런 펀더멘탈 이런 것들보다는 제가 차트적인 부분을 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을 제가 재료 매매나 일종 매매를 함에도 불구하고 강한데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시세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상당히 좋은데요. 왜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 어떤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이 토마토에서 제가 많이 풀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어떤 음봉을 좀 잡아먹는, 예, 그리고 좀 매수세도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리튬주도 좀 요즘에 괜찮고,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도 조금 반등이 있기 때문에 조금 폐배터리 쪽은 리튬 가고 조금 이제 뒤에 후발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정부의 일정이 자꾸 그러니까 재사용 배터리에 대한 어떤 확대 그리고 이제 육성 관련한 내용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일하이텍과 세비캠을 좀 뽑아봤는데요. 성일하이텍은 조금 강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일하이텍은 또 삼성 SDI랑 또 그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일하이텍 지분도 가지고 있죠, 삼성이. 그렇기 때문에 나름 이제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리튬이 나지 않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재사용, 리튬의 재사용 쪽, 폐배터리 쪽도 이제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 지금 바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쪽은 근데 2차 전지 쪽이 이제 반등을 하면은 같이 좀 움직임이 나올 섹터.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도 나쁘지 않다. 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비캠. 세비캠은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일하이텍만 제가 준비를 좀 했고요. 우선은 요 두 가지 성일하이텍과 세비캠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제가 정리한 거는 안티드론 쪽인데요. 근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DTNC 차트를 좀 봤는데 좀 차트적으로 조금 별로여서 슈니도 좀 마찬가지고 조금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일정 접근에 대해 좀 소개해 드려야 되니까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일정을 많이 봤는데 화요일이 되다 보니까 이미 월요일 날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움직인 것들 제가 뒤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정말 많이 움직였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일정 갖고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좀 소개해 드릴 게 좀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는 차트 추세가 조금 좋지는 않지만 일정은 좋은 것들을 그래도 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요. 23일에 이제 조간 일정으로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게 이제 금요일 날에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2차관 국가 중요 시설 대드론 체계 고도화 세미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2차관 일정이라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토요일입니다. 근데 문제가 토요일 날 조간으로 국가 중요 시설 대드론 체계 고도화 협력 체계 구축. 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간에 하필이면 또 토요일에 나오기 때문에 일정적으로 조금 불리하죠. 그리고 이제 DTNC를 제가 적어놨는데 탑픽으로는 DTNC를 봅니다. 근데 DTNC는 아시다시피 DTNC 아로랑 한동훈 장관 관련주로 강한 시세를 뿜고 이제 차트적으로 보니까 이제 밑에 좀 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차트 추세로는 좀 불리하고 오늘도 좀 음봉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DTNC는 좀 안티드론으로 강한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뒤에 제가 보시면요 어떤 일정으로 움직였냐면 이게 2022년 작년이었습니다. 드론 방어 시스템. 네, 그걸로 이제 드론 부대 조기 창설 소식으로 상당한 그때 강세를 그때 보였습니다. 네, 여기 지금 제가 표로 나와 있는 표 바로 옆에 요 빨간색 장대 양봉. 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도 강한 시세를 뿜어줬던. 네, 여기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뭐 상당히 강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한동훈 장관 겹테마죠. 네, 제가 뽑는 뽑는 노하우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뽑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관련주는 또 다시 또 언제 튈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DTNC를 뽑아왔는데 오늘 조금 추세는 조금 그렇게 좋지 못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물론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당장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당장 오늘 살만한 게 뭔가 그런 걸 알고 싶으실 텐데 제가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피디님한테도 월요일 날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많은 선배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하시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제가 요게 드리면은 드릴 게 많거든요. 아직 안 간 것들이. 근데 월요일 날 좀 이미 좀 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남은 것들로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중요도가 좋긴 하나 추세가 조금 월요일에 좀 시세를 뿜고 남은 것들로 하기 때문에 조금 아주 그러니까 제가 뽑은 탑픽 정도는 못 된다라는 건 조금 생각을 감안을 해주시고요.
DTNC 제가 차트를 그래서 월요일 차트를 제가 준비를 하긴 했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DTNC를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드론 방어 시스템 관련으로 해서 기술력도 진짜 있고, 그다음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LIG 넥스원과 실제 어떤 협력 관계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력을 파악하시고 실제로 이런 진짜 어떤 이력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격태와 한동훈 장관 관련주이기도 하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제가 그 다음 거 제가 이번 주에 정리한 거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진짜 정말 움직임이 있는지. 18일 월요일에는 그 한국, 중국 이제 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공급망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하면 뭐 리튬이죠. 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많죠. 광물 자원 같은 경우에. 그래서 리튬 관련주 이런 것들을 제가 주로 봤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을 봤는데 에코프로 머티. 네, 이게 지금 일요일 날 작성한 내용입니다. 네. 월요일 장을 보기 전에.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도 뭐 상당히 갔었고, 솔브렌 홀딩스 엔캠 같은 경우에는 FEOC법이죠. 이 중국 지분이 들어간 그런 2차전지 회사들에는 이제 지원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저희의 이제 전해질 관련주, 그 다음에 분리막 관련주인데 이쪽 종목들 차트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보십시오. 월요일 날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방전지도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뭐 차트 추세가 좋아서 이런 것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 일정으로 해서 이 회사가 진정으로 수혜받아서 뽑는 것이 아니라 네, 추세적으로 좋고, 그리고 관련 일정의 섹터의, 차트적으로 추세가 좋은 것들, 네, 뭐 겹테마라든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제 FE50법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제가 기준을 뽑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반도체 최고의 전략대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저는 반도체를 뽑아봤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종목들, 뭐 뉴프렉스 같은 것들은 뭐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했는데 월요일에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바이오프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이제 게임 스트리밍 지지직인가요? 이제 그게 서비스 출시 와이즈버즈가 지난 금요일날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번 주에 한 번은 그래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또 움직임이 있었죠. 일정이 지났지만 이런 식으로 네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일정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SK 하이닉스를 넣었는데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차트적으로 조금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뭐 HBM이나 뭐 그다음에 CXL 같은 여러 가지 그런 그다음에 이제 온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일요일 기준으로 조금 차트가 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지금 단기 신고가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뭐 대표 반도체주의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요걸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제가 뽑는다라는 점. 참고적으로 SK하이닉스는 좀 더 오래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같은 수요일에 국회 예산안 처리에서 이제 방송법, 방송 3법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MBC랑 SBS 이쪽 일정이 있어서 좀 적어놨는데 추세적으로 조금 별로이면 안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제가 주말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린다는 점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주간 일정만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일정도 조금 이제 기대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주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제가 일정 관련해서 좋은 일정이 있으면은 다음 주 일정, 이번 주 일정이 아니더라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